네, 김현경 과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위 채널을 좀 골라주시죠. 네. 네, 오늘 시장이 이제 오랜만에 개장이 되고 나서 현재 이제 주식시장 돌아가시는 거 보시면 자동차 업종 엄청 세다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은행주도 오늘 강한 모습, 그리고 화학, 철강주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섹터로는 풍력 관련주가 가장 또 세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섹터의 종목들이 가장 많은 그런 채널이 바로 매일경제 채널이에요. 네. 현대모비스와 SL, CS 윈드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자동차와 풍력 관련주죠. 그래서 오늘 시장과 가장 이제 맞는 종목이 많은 그런 채널이 바로 매일경제TV이기 때문에 매일경제TV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안타깝게도 이제 오늘 시장의 분위기와 맞지 않은 그런 채널은 아쉽지만 이데일리인 것 같아요. 네, 이데일리 종목들은 좀 개별적인 성격들이 강한 종목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런 지금 시장의 흐름과 좀 다른 그런 개별, 물론 삼성전자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과 오늘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데일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성격을 반영한, 그러니까 색깔 부분으로 봤을 때 매일경제 TV가 우수했고 좀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이데일리 이런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세 종목, 관심 종목 저희가 옥석 가리게 해드릴 텐데 어떤 종목부터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네. CS 윈드죠. CS 오늘 윈드. 네, 네. 풍력 관련주의 대장주이기도 예, 하고요. 예. 오늘 또 공시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제 172억 원의 단일 계약,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풍력주의 대장주죠. 그러면서 지난달에도 5-6건의 그런 이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고요. 올해도 지금 스타트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글로벌 1위라고 봐도 괜찮은 거죠? 네. 글로벌 1위, 그러니까 지금 납품하는 회사잖아요. 예, 풍력 이제 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정확하게 1위 업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글로벌 유수의 업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탑이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 지지율 격차가 점점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코로나 확진도 되셨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 조 바이든 이 민주당 쪽은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의 정책을 좀 더 활발히 펼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KRX BBIG 지수 지난달 초반에 이 부분 때문에 풍력주와 뭐 수소 관련주 굉장히 크게 올랐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이번 달부터 실질적으로 지수가 이제 시작이 되고 관련된 ETF나 뭐 펀드 관련된 이런 상품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거기에 이제 공시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대한 뭐 설명은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에 따른 이제 반등 관련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CS 윈드뿐만 아니라 관련된 풍력 관련주 전체적으로 BBIG 지수에 들어가는 편입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단기적으로는 지난달 고점이 14만 3천 원, 이 14만 원 라인만 올라가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거의 30% 가량 상승 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 보고 일단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받는 이후에 또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좀 낮아진 상황이고 모멘텀은 뭐 지속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반등 탄력을 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뭐 풍력 관련주가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네요. 특징주뿐만 아니라 관심주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네, 두 번째 네. 관심주는 현대모비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자동차 관련주의 이제 뭐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기아차가 가장 이 현대차 관련된 그룹 관련된 대표주 중에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대모비스는 아무래도 하고 있는 사업이 이 모듈, 자동차에 들어가는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이 모듈 사업, 그리고 AS 사업, 그리고 전장 부품 향후에 미래가 계속해서 빛나는 이 전장 부품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리고 연료전지, 수소, 뭐 이런 연료전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현재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신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잖아요. 뭐 오늘 나온 뉴스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동사의 수익의 중심은 AS예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죠. 예.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차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AS 관련돼서는 악재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보다는 현대모비스 최근 주가 흐름이 현대차, 기아차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가 이제 지난달에 한 달 안에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 물론 시범이지만 완전한 자율주행을 이제 선보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시장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서 현대기아차의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은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지금부터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현대차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배구조 이슈죠. 현재 이제 순환 출자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거든요. 뭐 LG나 SK나 이런 그룹과 다르게 순환 출자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조만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해소에 항상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중에 또 한 방안이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로 올리는 방안이 또 가장 유력한 방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전동화, 전장제품 이런 탑재 비중 이런 부분이 높아지면서 수익화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 뭐 AS 모듈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분기 대비해서는 3분기가 그래도 괜찮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네. 코로나19가 아직도 뭐 한창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 이것이 누적이 되면서 개개인들의 이제 경험치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전에는 너무 겁을 많이 내면서 아예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그런 행태의 생활 환경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또 일상생활을 하는 분위기로 또 가고 있고 또 그럼에 있어서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자동차, 자기 차를 오히려 이제 움직이면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S 부분 부진했던 AS 부분이 빠르게 이제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최근에 고점은 26만 8,500원이니까 27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가격에서 약 20% 정도의 룸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작년 한 12월 정도에 27만 원 부근에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이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자동차 그리고 부품 관련주 기대감이 좀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관심주는 이제 통신장비 대장주인 KMW를 좀 KMW.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MW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89,500원까지 상승한 다음에 최근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누가 뭐래도 통신장비의 대장주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지금 이번 주말에 나온 뉴스가 다시 이제 통신 3사가 다시 삼성전자에게 5G 관련된 이제 장비 수주를 다시 재개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KMW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건 다 국내에서 많이 매출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KMW를 보는 관점은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뭐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납품하는 그런 벤더, 뭐 노키아나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좀 부진했죠, 움직임이 다른 통신 장비보다는. 그렇지만 작년에 되게 좋았고 올해 좀 쉬어가는 흐름에서 다시 재차 좀 힘을 내는 그런 구간 속에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국내에도 역시 다시 한번 5G 관련된 이 28GHz 부분에 대한 장비 발주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 3.5GHz는 우리가 지금 5G라고 하는 우리가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그 이제 관련된 장비 쪽이라고 하면 네. 28GHz니까 더 높은 주파수잖아요. 이 더 높은 주파수 같은 경우는 B2B, 그러니까 기업용으로 지금 좀 특화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파수가 굉장히 높으면 그만큼 기지국을 굉장히 조밀하게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28GHz를 해야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3.5GHz 갖고는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장비 발주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자율주행 아까도 말씀드렸 현대모비스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율주행 같은 뭐 기업과 이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KMW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 등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자. 최근 나온 보고서는 목표가 10만 원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목표가를 그 정도로 네, 그렇죠. 일단 10만 원? 네, 지금 뭐 가는 주식에서 네. 일단은 뭐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목표가로 세운 그 목표가를 일단 10만 원은 왜냐면 이 주식 간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10만 원을 보고 대응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9,500원이 전고점이었습니다. 9월 8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통신장비 대장주 KMW에 대한 분석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이제 과장님의 관심주 가볼게요. 네,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라는 게 물론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는 회사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여타 이런 뭐 현대기아차나 뭐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나 이런 기존의 완성차와 가장 큰 차이점은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부분의 이 경쟁력 차별화가 아니거든요. 뭐냐면 결국에는 자율주행이에요. 이 자율주행에서 테슬라가 앞서가야 기존의 이런 이 완성차들이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옮겨가는 데에서 또 더 추격을 이제 추격권을 뺏기지 않고 더 앞서갈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 바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나온다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통신 3사가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 28GHz에 대한 장비 발주가 나왔다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가져온 종목은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전자부품, 무선 충전, 디스플레이, 케미칼, 자율주행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예요. 그래서 사업 부분이 이렇게 다양한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 기준으로 사업 부분별 비중을 보면 지금 전자부품이 가장 많습니다. 일단은 36.4%, 그다음에 무선 충전이 18.2%,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가 18.1, 케미칼이 26.3, 자율주행이 1%예요. 아직 자율주행은 비중이 작죠. 왜냐하면 아직 본격적인 시장이 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래가 굉장히 발달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 턴어라운드의 일단 핵심은 폴더블 폰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이 부분이 일단은 지금의 포인트지만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공개가 되면 아마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캠트로닉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등급은 2등급이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그냥 뭐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빠진 것도 크게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 2만 원을 갔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의 주가 회복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 훨씬 이상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을 찾을 때 물론 앞서가는 종목도 가져가셔야 되겠지만 확실히 기술력이 있고 앞으로 굉장히 좋은데 많이 못 간 거. 네. 그중에서 종목을 찾는다면 중소형주에서 캠트로닉스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매수가는 16,000원 부근, 1차 목표가는 22,000원, 손절라인 14,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폴더블, 자율주행, 성장성 이런 이중 호재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순으로 회복 가능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고요. 우선 신고가 영역에서 보면은 2150원이었는데 현재 16,000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저희도 함께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였습니다. 자,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